오늘 살펴볼 내용은 회귀 모형의 설정과 함수 형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펴볼 주요 내용은 모형 설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다음에 함수 형태를 2차 함수와 3차 함수로 했을 때의 의미, 그리고 로그 변환 함수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반영 함수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비선형인 함수의 추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모형 설정 오류와 그 검증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모형 설정의 의의를 살펴보면은 모형 설정의 핵심 요소는 종속 변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독립 변수를 무엇으로 할 건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석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함수 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것이 바로 모형 설정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모형 설정에 있어서는 경제 이론과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학에서는 탄력성이라든지 체감, 체증 이와 같은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비선형 구조 등도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형 설정 오류를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누락 변수를 없게 한다든지 관련 없는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형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구조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축소하는 것 등이 바로 여기서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차 함수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독립 변수의 수준별로 종속 변수가 체증한다든지 체감하는 이러한 패턴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우측 도표를 보시면은 x값이 증가하면서 y값이 체증하는 이러한 형태, 비용 함수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x값이 증가하면서 y의 증가가 체감하는 이러한 패턴을 가질 경우, 이런 경우는 생산 함수를 정의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총 비용 함수에서는 1차항, 2차항 모두 양의 계수를 가지고, 생산 함수에서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반영을 해서 1차항은 플러스 값, 2차항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집니다. 2차항의 부호를 기준으로 볼 때 U자형 또는 역U자형의 함수 형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차 함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2차 함수를 보다 세련화되게 바꿀 수 있는 3차 함수의 특징을 봅니다. 변곡점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 또는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러한 변곡점 구조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함수라든지 비용함수에서 한계 효과가 변화하는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비용 곡선으로부터는 평균 비용이라든지 한계 비용이 U자형인 형태를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곡률의 탄력성 변화를 통해서 경제 주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이 전환되는 지점을 파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탄력성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형 설정할 때 3차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로그 변환 함수가 경제학에서는 자주 사용이 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은 로그 구조입니다. 종속 변수도 로그 변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설명 변수도 로그 변환이 이루어진 변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정 계수는 퍼센트 체인지에 대한 퍼센트 체인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결국 독립 변수의 종속 변수에 대한 탄력성, 일레티시티를 나타냅니다. 보통 파라미터 추정치는 부분 기울기 계수, 파셜 셜로프 코이피션트라고 해서 어떤 독립 변수가 변화했을 때 종속 변수의 변화를 나타냅니다만은 로그 함수에 있어서는 탄력성을 나타낸다, 퍼센트 변화 대비 퍼센트 변화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함수를 살펴봅니다. yi는 알파, xi의 베타 승입니다. 이것을 로그 변화를 취하면은 로그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로그 x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코에피션트 베타 1 추정치는 x의 퍼센트 변화분의 y의 퍼센트 변화, 즉 탄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살펴봅니다. yi는 a의 l의 알파성, k의 베타성입니다. 이것을 양변을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y는 로그 a 플러스 알파의 로그 l 플러스 베타의 로그 k가 됩니다. 여기서 알파 해트는 노동 투입의 퍼센트 변화의 산출량의 퍼센트 변화, 즉 노동 투입의 산출 탄력성을 나타냅니다. 베타 해트는 자본 투입의 퍼센트 변화분의 산출량의 퍼센트 변화이기 때문에 자본 투입의 산출 탄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로그 함수는 경제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 형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 선형 함수가 되겠습니다. 로그 리니어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수 성장 함수, exponential growth function이라고 해서 우측에 보이는 이와 같은 함수 형태입니다. 이건 역시 로그 변환을 하게 되면은 로그 y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가 되고, 여기서 베타1의 추정치, 베타1 해선 x 변화분의 y의 퍼센트 변화가 되겠습니다. x가 한 단위 변했을 때 y의 퍼센트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로그 선형 구조에는 복리 성장 함수가 있습니다. compounded growth function입니다. 여기에서는 y는 y0의 엑스포넨셜의 1 플러스 r의 x로 표시됩니다. 역시 로그 변환을 하게 되면은 로그 y는 베타0 플러스 베타1의 x가 됩니다. 이것을 추정을 하면은 베타1 해선 1 플러스 r을 나타냅니다. r 증가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r은 베타1 햇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성장과 관련된 퍼센트 체인지, exponential growth rate, 그 다음에는 compounded growth rate, 이 세 가지 개념은 비슷한 증가율의 개념을 나타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의미를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형 로그 모형입니다. 종속 변수는 로그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독립 변수만 로그가 취해진 형태입니다. 이때 파라미터 추정치는 독립 변수의 퍼센트 변화에 대한 종속 변수의 절대값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한계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경제학에서 엥겔 곡선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함수 형태의 상호작용 반영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개의 변수를 곱한 것을 설명 변수로 투입을 했을 때 어떤 변수의 한계 효과는 파라미터 추정치 외에도 교차항에 포함된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 효과가 독립 변수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효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 반영 함수, 이것을 좀 더 일반화하면은 초월대수 함수라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투입 요소의 상호작용을 일반화한 신축적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콥 더글라스 생산 함수보다도 신축적인 구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대체 탄력성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포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증 계량 분석에서는 생산 함수라든지 비용 함수, 이윤 함수 등에 적용이 되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함수 형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선형 부분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초월대수 함수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증가율 추정 회기, 탄력성 추정 회기를 실습해보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울드리지 데이터셋에서 웨이지1이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왔습니다. 종속 변수를 웨이지, 교육 수준을 독립 변수로 한 선형 회기 모형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편회기 계수가 0.54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웨이지의 로그를 취해서 l웨이지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고 종속 변수를 l웨이지, 독립 변수를 교육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그 추정된 코에피션트는 바로 증가율이 됩니다. 0.08%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탄력성 추정 회기 모형을 살펴봅니다. 탄력성은 양변을 로그를 취했을 때 그 파라미터 추정치가 탄력성이 된다고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종속 변수인
웨이지의 로그를 취하고 독립변수인 교육의 로그를 취해서 종속변수를 L웨이지, 독립변수를 LEDUC로 해서 추정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0.825가 나왔습니다. 양변이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파라미터 추정치는 독립변수의 퍼센트 변화분의 종속변수의 퍼센트 변화입니다. 따라서 탄력성의 개념이 됩니다. 이번에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비선형 함수를 살펴봅니다. 비선형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는 로지스틱 함수가 되겠습니다. S자형의 함수 형태를 가집니다. 제품의 수명 주기라든지 기술 확산과 같은 이런 경제 현상들이 초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포화 상태에 이르는 이런 S자형 패턴을 잘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비선형 함수는 파라미터가 수식상 비선형이기 때문에 OLS가 아닌 비선형 추정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에서 바로 이와 같은 로지스틱 함수를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정한 대체 탄력성을 나타내는 함수,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 이와 같은 함수가 경제학에서 간혹 사용이 됩니다. 대체 탄력성을 포함하는 생산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 탄력성을 직접 추정할 수가 있고 또 파라미터가 지수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선형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선형 추정 방법이 됩니다. 비선형 추정 함수를 실습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 중에서 특히 SciPy에서 minimize라는 함수를 불러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선형 함수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와서 우리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로그 변화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로그 함수를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콥 다글라스 생산 함수를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노동 투입의 산출 탄력성과 자본 투입의 산출 탄력성 추정치를 여러분들은 우측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출력물은 트랜스로그 생산 함수를 추정한 것입니다. 역시 로그를 취한 종속변수 로그 y를 로그 l, 로그 k 그리고 로그 l의 제곱, 로그 k의 제곱, 그 다음 로그 k와 로그 l의 곱한 상호작용항의 함수 형태로 표시되는 이런 트랜스로그 생산 함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트랜스로그 생산 함수라든지 트랜스로그 비용 함수를 추정을 해서 유용한 지표들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비선형 함수 추정 방법을 살펴봅니다. 먼저 CES 생산 함수 추정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최소화를 위한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불러온 minimiz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한 함수를 출력을 했습니다. 추정된 A값 0.78, 델타값 0.42, 그 다음에 로우값 1.5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그마값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체 탄력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76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모형 설정 오류를 살펴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가 누락 변수의 문제, omitted variable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변수를 누락을 시켰을 때에는 파라미터 추정치에 바이어스가 유발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의외로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경제학에 있어서는 통제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변수들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다른 변수의 추정치에 바이어스가 오게 된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모형이 이와 같다고 했을 때 이런 모형 x2가 빠진 이런 모형을 추정을 하게 되면은 그 추정치는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델타1 추정치는 x1이 x2에 의해서 설명되는 코에피션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부호가 같은 부호를 가질 때에는 이 파라미터 추정치는 과대평가가 될 것이고 부호가 틀릴 경우에는 과소평가되는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락 변수의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우리가 대부분의 실증 분석에 있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누락 변수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독립 변수가 단 하나밖에 없는 이런 단순 회귀 모형을 자제를 한다든지 종속 변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통제 변수를 고려를 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을 제외시키는 이런 일을 피한다면은 누락 변수의 문제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누락 변수 문제를 직접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울드리지 데이터의 GPA1이라는 데이터에서 종속 변수로 대학에서의 성적은 고등학교 때의 성적과 활동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 모형을 추정을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추정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등학교 때의 성적은 활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래서 두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을 해보니까 0.038 정도가 나왔습니다. 활동성이 고등학교 성적을 결정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얼마만한 바이어스, 다시 말하면은 HSGPA라는 이런 변수가 빠져버린 누락 변수에 문제가 있을 때 얼마만한 바이어스가 초래되는지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락 모형을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때의 성적을 나타내는 변수를 누락시켰을 때 액트라는 독립 변수의 추정 파라미터에 얼마만한 바이어스가 초래되는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HSGPA를 누락을 시켰을 때의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모형 추정 결과와 어떤 변수를 누락시켰을 때 어떤 바이어스가 생기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락 변수의 문제를 직접 실습해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모형 설정 오류의 문제, 관련 없는 변수를 포함을 시킬 때에는 불편성은 초래가 되지 않지만은 표준 편차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유의성 검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변수를 포함을 시킬 때에는 R 스퀘어가 바로 이 표준 오차를 개선하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관련 없는 변수를 포함했을 때의 실습 상황을 살펴봅니다. 로그 취한 패밀리 인컴을 이 두 가지 변수로 설명했을 때 그 중에서 특히 배우자의 교육 수준이 가계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0.04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살펴본 누락 변수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바이어스는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관련 없는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개의 설명 변수를 이용한 추정 결과입니다. 여기에 이들 변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엑스트라 X5, 엑스트라 X6이라는 변수를 포함을 시켜서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개 설명 변수의 파라미터 추정치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관련 없는 변수를 포함을 시켰을 때 바이어스는 초래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없는 변수가 포함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구조 변화의 검증 방법입니다. 램지의 모형 설정 오류 검증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리셋 검증이라고 합니다. 원래 회귀 모형을 추정한 후에 이 피티드 된 값에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항을 추가한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한 후에 이 추가된 변수의 파라미터가 결합 유의성 검증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리셋 실습을 해보면은 스탯 마들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웃라이어 인플루언스라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간단하게 바로 램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수식을 이용한 이런 검증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약간 미진할 경우에 이것을 AI에게 물어보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콥 다글라스 생산함수는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경제학 분야에서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퍼센트 체인지
exponential growth rate, compounded growth rate 차이가 뭐냐,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 형태가 파라메터에 대해서 비선형 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종종 수렴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형 설정에서 누락 변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통제 변수가 무엇이고 누락 변수가 무엇이냐 그 차이가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회귀 분석에서 강건성 검증이 무엇이냐 또 통상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본 이 모형 설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의외로 무시되기가 쉽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락된 변수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증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고 관심 있게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내용들입니다.